무릎을 다쳤는데 성장판 괜찮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외래로 찾아오는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이상은 서우선 정형외과 대표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광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키 원장님 키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7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아빠 엄마가 정말 키 크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키 160, 저희 어머니도 160이십니다. 두 분 다 키가 160밖에 안 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커버렸네요. 181인데 아우, 재수 없으신가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들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성장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일까요? 늘 입부럼처럼 하고 계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찍 자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운동 안 할 거야,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성장학회에서 많은 성장 전문가 선생님들과 토의도 하고 이랬을 때 나온 답은 성장에 딱 맞는 하나의 운동 그리고 하나의 영양소 없습니다. 클 키가 충분히 크고 아이가 성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잘 자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10시쯤에 일찍 잤습니다. 공부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꼭 새벽에 일어나서 했어요. 제가 수면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자기 전에 휴대폰도 많이 아이들이 하고 또 학원 지치면서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11시 뭐 12시에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10시,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전에 휴대폰은 꼭 하지 말자. 대신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저는 쿠룬타라고 표현하는 이 운동기구에 적어도 10분이라도 하루 동안 힘들었던 늘 가방 메고 이렇게 싸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풀 수 있도록 근막을 이완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간식, 인스턴트 식품들 있죠? 이런 부분 학원 다녀와서 저녁 제대로 못 먹고 허겁지겁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부모님께서 좀 삼가할 수 있도록 일찍 학원 마치고 왔을 때 간식을 챙겨주신다든지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 식습관은 부모님 따라갑니다. 아빠 엄마 식습관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해합니다만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셔서 밤에 라면 2개씩 드시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아이들한테 손수 만든 이런 좋은 음식들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서 잘 관리만 해주시면 영양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알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놀다가 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필요한 이런 에너지들이 발산이 되는데 요즘 보면 앉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크는 데 있어서 또는 커더라도 제대로 못 크고요. 몸이 또 틀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시도 아빠 엄마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 꼭 저녁 시간이라도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든 간단한 공놀이를 하든 그게 힘들면 가족끼리 꼭 동네 산보라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이 학원 데리러 가는 길에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집 주변 2바퀴, 3바퀴만 좀 돌고 가도 그것만 해도 큽니다.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키가 안 클 수도 있나요? 그런 우려로 많이들 오십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성장판 괜찮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외래로 찾아오는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거의 99% 이상은 성장판 손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성장판 손상에 의해서 키가 크는 게 제한이 될 거라고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성장판 검사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걸까요? 검사 프로그램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검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굳이 검사를 원하시면 저는 전체 척추 사진을 찍고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하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키에 있어서는 부모님 유전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잘 자고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잘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겨낼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체내 맞이도 마시고 여기저기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지 이런 걱정도 너무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도수 치료를 받으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수 치료하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검증된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가 척추 평가를 하고 골반 평가를 했을 때
골반이 틀어지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척추들이 틀어진 상태가 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아파요.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등이 뻐근할 수가 있고요. 늘 목이 아플 수가 있고요. 심지어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하는 부분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아픈 것 없이 잘 커나가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있어서 도수치료나 또는 제가 치료하는 이 깔창을 통해서 몸 균형을 바로 잡는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 키 큽니다. 이건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이 균형 맞추는 건 모든 올바른 성장에 있어서 제일 기초이자 디딤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보세요.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한쪽 신발 벗고 지내는 거와 똑같아요. 깔창을 그렇다고 우리가 안경 끼듯이 평생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몸이 보상작용을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때 순간순간 열심히 깔창을 잘 착용해서 몸이 바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서 깔창을 조금씩 낮추면서 마지막 완전히 뺄 때까지 아이가 성장이 바르게 되는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깔창을 했을 때 이렇게 몸이 바로 잡히면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기틀이 된다는 부분 몇 가지 사례들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또 따로 있을까요? 무릎의 성장판에 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줄넘기 운동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아이들 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 옆모습 혹시 보셨나요? 다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자세로. 그러면 뼈 자체가 좋은 자극을 못 받고 나쁜 자극으로 꽉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육들, 근막들을 같이 좀 풀어주도록 교육을 시키는데요. 쿠른타를 두고 온 가족이 10분씩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면서 근막들을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함께 요가나 필라테스를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들, 근막들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풀고 적절하게 성장판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들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 식단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잠자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부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서울선 정형외과 대표원장 박광선이었습니다.